판사실이 어디냐? 자, 송 기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지난 9일에 광주 고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남성이 1m나 되는 긴 일본도를 들고 고검 청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청사 1층에서 판사실이 어디냐 하고 흉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놀란 직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8층으로 갔다고 하고요. 8층에 차장 검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던 수사관이랑 마주쳤고 갑자기 전두환은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져간 그 흉기를 휘둘렀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아, 이게 어제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 이 공판 있었던 거 관련해서 또 이어서 벌어진 사건이군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검찰청 그 이름만 들어도 약간 좀 무시무시한 그 검찰청 이렇게 쉽게 그냥 훅 들어갈 그러니까 수 그거 있는 좀 겁니까? 이상해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 막 방호 요원을 찾기 위해서 지원 요청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걸로 보이는데 뭐 저도 검찰청을 자주 출입하는 입장에서 겁이 나서 통상 못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변호사라 하더라도 왜 들어오냐고 막 혼을 막 말씀을 막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되게 겁을 박 먹고 변호사님한테요? 변호사라도 배지 달고 일부러 들어가거든요. 아니 변호사님 얼굴 어지간하면 다 마스크 끼고 있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검찰청이란 그 두려움이 사실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조사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통상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분이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청 가서 판사를 찾고 전두환 얘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관한테 그 일본도를 휘둘렀어요. 이 자체가 뭔가 하나도 뭐가 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쉽게 좀 난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소장님, 일단 저 흉기를 들고 난입했던 사람을 검찰 수사관이 그래도 맞닥뜨리면서 저지를 해서 네. 그나마 큰 일이 번지진 않았다는데 그 수사관 분의 상태가 지금 알려진 게 있나요? 제 걱정스럽죠. 일단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이라고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생명에는 좀 지장이 없는 예. 상태예요. 위험했죠, 정말. 그럼요. 1m의 검을 들고 간 거니까요. 근데 저도 그 박 변호사님 얘기 지금처럼 하신 것처럼 약간 조현병의 가능성이 높게 보이거든요. 그 내 어떤 그 사고를 누군가한테 투사해서 내 목소리를 내는 어떤 망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언제라도 또 재범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청에서 이게 보안 그 과정이 다 무너져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걱정스럽습니다. 예. 송 기자, 그 범행 동기는 역시 뭐 전두환인 거예요? 네, 그럴 걸로 보였는데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신병을 확보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인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검찰 측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고검에 이 사람 관련된 사건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왜 이런 건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서 동기를 지금 파악 중입니다. 자, 승 의원님, 근데 조금 전에 지금 나온 소식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 블로그를 운영하나 봐요. 그런데 범행 3시간 전에 무슨 글을 올렸다면서요?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글인데요. 특정 지역에 있는 출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 결국 나쁜 짓을 한다. 사실 나쁜 짓보다 훨씬 더 강한 워딩이 나와 있는데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제 지금 전두환 재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8 그 광주 민주항쟁은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입증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전두환 씨는 개입됐던 부분이 있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제 친구들 굉장히 특정 지역에 나온 친구들 많은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판사들, 그 검사들이 지금도 정의롭게 판검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색깔을 입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에서는 이게 조현병 가능성은 있지만 조현병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절대로 범죄의 그 죄질이 낮아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심신미약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승 의원님께서 이 블로그에 올렸던 그 내용을 상당히 좀 순화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짧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전라도 것들이 복수를 위해서 공부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돼서 결국 미친 짓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이 사람 일단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당초
일본도로 알려졌던 그 칼이 손잡이를 포함해서 길이 1m짜리 조선 군도 양식으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또 소지를 하고 있었대요. 도검 신고요. 예, 예. 자, 그런데 이 검찰청사가 뚫린 게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하여튼 공교롭게도 광주지검입니다. 2008년도에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고 민원인이 자신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갖고 부장 검사실에 침입을 해서 공구로 부장 검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때문에 스크린 도어 같은 게 이 광주지검에 설치가 됐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 명밖에 없어요. 2명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흉기나 뭐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대처하기에는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뭐 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검찰청에 칼 들고 가고 이런 거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택인데 호랑이 굴에 칼 들고 들어가면 구속하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 예.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청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했던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검찰청에서 당연히 방호를 하는 그 과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저 찬성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검속 탐지기 들어갈 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놓고 들어가세요. 그럴 때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판사님들의 안전입니다. 이게 검찰청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스크리닝이 되어 있는데 판사실에 들어가는 건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꼭 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법원에서도 이런 어떤 스크린 도어라든가 그다음 안전 장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